여러분 안녕하세요. 4학년 2학기 국어 수업을 함께하고 있는 문어쌤 류효준 선생님입니다. 오늘 벌써 7번째 시간이네요. 7번째 시간에는 무엇을 공부하는지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공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화면 봐주세요. 네, 오늘은 7단원을 공부할 차례인데요. 바로 7단원은 독서 감상문 쓰기예요. 여러분 독서 감상문 쓰기 혹시 교재가 준비됐나요? 아마 교재에도 여러분이 이렇게 준비가 돼서 7 독서 감상문 쓰기라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름부터 써주세요. 이름 다 썼나요? 그럼 이제 차근차근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국어 중에서도 쓰기예요. 우리 예전에 쓰기 했었던 거 기억나요? 우리 마음을 전하는 글쓰기 했던 거 기억나죠? 그게 2번째 시간이었나 3번째 시간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은 근데 어떤 쓰기를 할까요? 바로 여기 힌트가 있어요. 어떤 쓰기를 하냐면요. 독서 감상문을 쓴대요. 오늘 공부하는 내용이 국어 2학기 7단원 독서 감상문을 써요. 이 단원에서 많은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짧게 줄여서 선생님과 재밌게 살펴보려고 해요. 독서 감상문 여러분 써본 적 있나요? 없다고요? 아, 있다고요? 선생님이 시켜서 써본 적이 있다고요? 이렇게 써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교과서 화면을 먼저 볼게요. 7. 독서 감상문을 써요 하면서 나오는데요. 여기 화면을 보면서 보니까 이 친구가 책을 읽었네요. 독서 감상문이 여기 나와. 우리 이 친구가 쓴 독서 감상문부터 한번 읽어볼까? 저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읽었습니다. 이 책을 읽고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책의 나무는 주인공에게 무엇을 해줄 때 무척이나 행복해 합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저도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친구 어떤 책을 읽었어요? 여기 나오지.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읽었대요. 혹시 이 책 읽어본 친구 있나요? 없나요? 있다고요? 있는 친구도 있고 아직 못 읽어본 친구도 있는데 이 책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길지 않고 짧아서 여러분 쉽게 읽기 좋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했네요. 이렇게 내가 읽은 책에 대해서 무슨 책을 읽었는지 그리고 이 책의 내용이 무엇인지 책 제목 그리고 책의 내용 그리고 책에 읽고 나서 든 생각이나 느낌을 적은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바로 독서 감상문이라고 해요. 그런데 얘들아, 독서하면 됐지 독서 감상문을 왜 쓰지? 라는 생각 안 들어요? 든다고요? 맞지. 근데 이렇게 독서 감상문을 쓰는 이유는 뭘까? 마치 또 다른 거 일기 있잖아요. 우리 어릴 적에 일기 써본 적 있죠? 지금 쓰는 친구도 있다고요? 일기 혹은 독서 감상문 왜 쓸까? 내가 즐겁게 책 읽고 그냥 하루를 즐겁게 보내면 끝인 것 같은데 그걸 왜 글로 나타낼까? 지금 말하고 있는 친구 있어요? 이렇게 글로 기록해서 기억하고 싶어서 내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은 어떤 책을 읽었는지 그 내용을 기억하고 싶어서 그리고 또 그때 들었던 내 생각이나 느낌을 기억하고 싶어서 우리 안 적어두면 어때요? 10년 뒤에 기억나? 너희들 지금 10년 전의 일 기억나나요? 10년은 너무 멀지? 그러면 3년 전에 읽었던 책 어떤 내용인지 혹은 어떤 줄거리 그리고 그때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낌 기억나나요? 기억나는 친구도 있고 안 나는 친구도 있을 거야 분명. 하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독서 감상문을 써놨다면은 여러분의 생각이나 느낌을 여전히 잘 간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요? 글로 써요. 이렇게 글로 쓰는 이유는 내 생각이나 느낌을 잘 담아서 잘 보관하고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간단하게 한번 글을 읽고 독후 독서 감상문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공부할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글을 읽고 감동받은 부분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 쓰기. 이게 바로 뭐다? 글을 읽고 생각이나 느낌 쓰는 게 바로 맞아. 방금 말했던 독서 감상문이에요. 독서 감상문은 어려운 게 아니고 글을 읽고 나서 내 생각과 느낌을 같이 쓰는 것을 독서 감상문이라고 해요. 그러면 세 가지 활동으로 우리가 차근차근 해볼 텐데요. 우선은 글을 읽을 거예요. 어떤 글인지 궁금하다, 그치? 두 번째는 그 글에서 감동받은 부분을 찾을 거예요. 마지막. 그러면은 찾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내 생각, 느낌을 글로 나타낼 거예요. 이렇게 독서 감상문을 차근차근 완성해 가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그리고 필기구 준비됐죠?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글을 읽을 건데요. 글을 읽을 때 감동을 주는 부분을 찾으면서 읽으래요. 감동이 뭐야, 얘들아? 너희 감동받았다. 감동!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 감동이 뭐예요? 맞아. 뭐냐면은 느낌.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아주 큰 느낌을 받은 거야. 내가 큰 느낌을 받아서 내 마음이 움직여져. 이것을 감동이라고 해요. 내가 어떤 글을 읽고 나서 이 장면에서 큰 느낌을 받았어. 너무 슬퍼 하면서 슬픈 느낌을 받아서 내 마음이 울렁울렁 하면서 막 눈물도 나거나 혹은 아니면은 뭔가 공감되면서 내 마음도 슬퍼지는 경우 있잖아. 이런 것을 감동받았다고 해요. 이 감동은 여러 가지 여러분의 느낌을 받은 것을 말할 수 있어요. 슬픈 장면도 되고 재미있는 장면도 되고 웃긴 장면도 되고 이런 여러분들이 큰 느낌을 받고 내 마음이 움직였는 부분이 어딘지 살피면서 지금부터 글을 읽을 거예요. 글은 뭐냐? 어머니의 이슬털이입니다. 선생님 한번 읽어볼게요. 어머니의 이슬털이. 글 이순원. 그림 송은실. 어릴 때 나는 학교 다니기가 싫었다. 학교로 가는 길 중간에 산에 올라가 아무 산소가에나 가방을 놓고 앉아 멀리 대관령을 바라보다가 점심때가 되면 그곳에서 혼자 청승맞게 도시락을 까먹기도 했다. 그러다 점점 대담해져서 아예 집에서부터 학교에 가지 않는 날도 있었다. 배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어제는 비가 와서. 어제는 눈이 와서. 오늘은 무서운 선생님 시간에 준비물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 하는 식으로 갖은 핑계를 댔다. 산소가는 사람의 무덤이에요. 5월 어느 날이었다. 그날도 학교에 가기 싫다고 말했다. 어머니가 왜 안 가느냐고 물어 공부도 재미가 없고 학교 가는 것도 재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래도 얼른 교복으로 갈아입어라. 학교 안 간다니까. 안 가면 그냥 이렇게 자라다가 이 다음 농사 지을 거라고. 농사는 뭐 아무나 짓는다더냐? 그러니 내가 짓는다고. 애미가 신장로까지 데려다 줄 테니까 얼른 교복 갈아입어. 몇 번 옥신각신 하다가 나는 마지못해 교복으로 갈아입었다. 어머니가 먼저 마당에 나와 내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다.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오자 어머니가 지게 짝대기를 들고 서 있었다. 나는 어머니가 그걸로 말 안 듣는 나를 때리려고 그러는 줄 알았다. 이제까지 어머니는 한 번도 나를 때린 적이 없었다.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 조금은 낯설기도 하고 무섭기도 해. 나는 신발을 신고도 봉당에서 한참 동안 멈칫거리다가 마당으로 내려섰다. 얼른 가자! 어머니가 재촉했다.
누구든 재미로 학교 다니는 사람은 없다. 그래도 나는 싫어. 어머니는 한 손에 내 가방을 들고 또 한 손엔 지게 짝대기를 들고 나보다 앞서 마당을 나섰다. 나는 말없이 어머니의 뒤를 따랐다. 그러다 신장로로 가는 산길에 이르러 어머니가 다시 내게 가방을 내주었다. 자, 여기서부터는 네가 가방을 들어라. 나는 어머니가 내가 학교에 가기 싫어하니 중간에 학교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셀까봐 신장로까지 데려다 주는 것으로 생각했다. 너는 뒤따라오너라. 거기서부터는 이슬바지였다. 이슬바지는 양쪽에 이슬 맺힌 풀이 우거진 좁은 길인데 양쪽에 막 이슬이 맺혔어. 맞지? 사람 하나 겨우 다닐 좁은 산길 양옆으로 풀잎이 우거져 길 한가운데로 늘어져 있었다. 아침이면 풀잎마다 이슬방울이 조롱조롱 매달려 있었다. 어머니는 내게 가방을 넘겨준 다음 내가 가야 할 산길의 이슬을 털어내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일바지 자락이 이내 아침 이슬에 흥건히 젖었다. 어머니는 발로 이슬을 털고 지게 짝대기로 이슬을 털었다. 그런다고 뒤따라가는 아들 교복바지가 안 젖는 것도 아니었다. 신장로까지 15분이면 넘을 산길을 30분도 더 걸려 넘었다. 어머니의 옷도 그 뒤를 따라간 내 옷도 흠뻑 젖었다. 어머니는 고무신을 신고 나는 검은색 운동화를 신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물에 빠졌다가 나온 것처럼 시커먼 태국물이 찔꺽찔꺽 발목으로 올라왔다. 그렇게 어머니와 아들이 무릎에서 발끝까지 옷을 흠뻑 적신 다음에야 신장로에 닿았다. 자, 이제 이거 신어라. 거기서 어머니는 품속에 넣어온 새 양말과 새 신발을 내게 갈아 신겼다. 학교 가기 싫어하는 아들을 위해 아주 마음먹고 준비해온 것 같았다. 앞으로는 매일 털어주마. 그러니 이 길로 곧장 학교에 가. 중간에 다른 데로 새지 말고. 그 자리에서 울지는 않았지만 왠지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아니, 내일부터 나오지 마. 나 혼자 갈 테니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어머니가 매일 이슬을 털어준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어떤 날 가끔 어머니는 그렇게 아들 학교길에 이슬을 털어주었다. 또 새벽처럼 일어나 그 길에 이슬을 털어놓고 올 때도 있었다. 어른이 된 지금도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때 어머니가 이슬을 털어주신 길을 걸어 지금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얘들아, 어머니의 이슬털이 선생님과 함께 같이 읽어보았는데 어때요? 선생님 다 읽었는데 마음이 먹먹해졌어. 뭔가 감동받았어. 그러면은 이제 우리 우선 물음에 답해보고 조금 있다가 감동받은 부분을 살펴보자. 내가 학교에 가기 싫어한 까닭은 뭐였어요? 맞아. 공부도 재미없고 학교 가는 것도 재미가 없기 때문이었어요. 2번. 학교에 가기 싫어한 나를 위해 어머니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학교 가기 싫어했어. 어머니께서 어땠어? 맞아. 얘야, 학교 가자 하면서 이제 아들이랑 어머니랑 같이 학교로 나서기 시작하지. 근데 길이 한 사람 걸을 길밖에 안 되고 양쪽으로는 풀잎이 있어. 풀잎에 근데 뭐가 맺혀 있어? 이슬이 맺혀 있었잖아. 그지? 근데 그 이슬이 아들의 옷에 묻지 않도록 이슬을 털면서 아들 앞에 서서 산길을 걸어주셨어. 학교 가는데 먼저 어머니께서 걸어주시면서 이슬이 아들한테 안 묻도록 자기가 먼저 이렇게 닦으면서 가는 거야. 그리고 치면서 이슬이 떨어지도록. 어머니가 그리고 산길을 다 끝나고 신장로가 뭐냐 하면은 얘들아, 새로 난 반듯한 길이야. 즉 산길. 이제 풀이 끝나고 흙이 있는 길이 끝나고 우리 일반적으로 다니는 아스팔트 혹은 도로 있잖아. 그렇게 사람들이 걷는 인도. 그런 길에 닿으니까 어머니께서 품속에서 꺼내셨어. 그 품속에 있었던 건 무엇이야? 맞아. 아들의 새 양말과
새 신발이었지. 너무 감동이었어. 그러면 이제 그래서 감동을 받은 부분을 한번 찾아보자. 여러분은 감동을 받은 부분이 어디야? 근데 그 부분을 찾기 전에 감동받은 부분을 찾는 방법을 먼저 선생님이 알려주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감동받은 부분을 지금 바로 말할 수 있는 친구도 있는데 선생님 저는 무슨 부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감동 부분 어떻게 찾아야 돼요? 하는 친구들도 지금 있어. 그래서 먼저 선생님이 한번 볼게. 여기 있는 친구가 말해. 내 경험 그리고 생각이 비슷하면 공감이 돼. 그래서 뭘 받아? 감동받아. 맞아. 혹시 여러분 여기 나오는 엄마처럼 내 학교 갈 때 학교 가기 싫은데 엄마가 막 먼저 같이 학교를 등교해 준 경험 있는 친구 있어? 아마 그런 친구도 있을 거야. 이렇게 경험이 비슷하거나 아니면은 이 친구 나도 학교 가기 싫은데 학교가 재미없고 공부도 재미없어 하면서 이런 친구들 생각이 비슷하면 뭘 받아? 감동을 받아. 맞아. 아주 중요한 내용이네. 그리고 질문이나 생각이 많이 생기는 내용을 읽을 때 감동을 느낀다. 궁금한 점이 궁금 혹은 생각 어떤 떠오르는 생각이 많아. 이러면은 감동을 느낀대. 선생님 또 뭐냐면은 여러 가지 감정이 있잖아. 감정. 기쁨, 슬픔, 화남, 그리고 즐거움까지 여러 감정을 강하게 느끼는 부분에서 감동을 느꼈어. 왜냐면 감동도 뭐냐면은 결국은 느낌이잖아. 느낌이 강하면은 우리에게 잘 전달돼서 느낌을 우리도 감동으로 느낄 수 있단 말이야. 여기는 지우개가 말하네. 감동받은 부분을 찾을 때에는 일어난 인물의 행동, 인물의 마음 따위에서 자신이 인상 깊게 느끼는 부분이 있는지 생각해봐. 감동이란 어떻게 보면은 인상 깊게 느끼는 부분이구나. 여기 나오네. 느낀다라는 게 감동이잖아. 맞지? 인상 깊게 느낀다라는 게 큰 큰 느낌이고 그게 감동인 것 같아. 선생님이 여기 감동이라고 적어줄게. 그러면 이제 감동받은 부분을 찾기 쉬울 것 같은데 이 글을 읽고 여러분은 감동받은 부분이 어디예요? 여러분은 어디서 느꼈어? 여기 물으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물었어. 너는 어떤 부분에서 감동을 느꼈니? 하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또 말하네. 나는 어머니께서 주인공을 학교에 보내려고 달래시는 장면에서 감동받았어. 왜냐하면 자식을 바른 길로 이끄려는 어머니의 노력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야. 학교 가기 싫어하는 주인공 아들을 막 달래면서 그래도 학교는 가야지 하는 부분에 감동받았대. 여러분이 감동받은 부분은 어디야? 이렇게 한번 찾아볼래? 선생님은 이 부분에서 감동받았어. 학교 가기 싫어하면은 선생님은 사실 어릴 때 학교 가기 싫다고 하니까 엄마가 학교는 가야지 하면서 빨리 일어나라 하면서 혼내신 경험이 있거든. 근데 여기 그래서는 어머니께서 꾸중을 안 하셔. 그리고 묵묵히 아들을 같이 학교 가자 하면서 같이 서셔 이슬을 털어주셨어. 그러면서 근데 이슬 털어주면서 본인 엄마 옷은 다 젖은 거야. 그런 부분이 너무 감동적이었어. 그 장면을 여러분 떠올려 볼 수 있을까? 선생님은 눈을 감고 한번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 어머니께서 아들을 혼내지 않고 그냥 학교 가자 하면서 토닥토닥 한 다음에 길을 나선 거야. 근데 숲길이야. 숲길. 이렇게 선생님처럼 눈 감고 떠올려봐. 숲길이 막 펼쳐져. 근데 길이 안 넓어. 그리고 막 숲길이다 보니까 가운데는 흙인데 우리 걸어 다닐 수 있는데 양옆에 그 흙 양옆으로는 풀이 막 나 있는 거야. 풀이. 그 위에다가 막 이슬이 맺혀 있어. 물방울이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슬 위로 우리 걸으면 어떻게 돼? 축축하게 졌잖아. 그래서 흙으로 걷는데도 흙이 너무 좁으니까 옆에 있는 이슬이 다 있는 거야. 그 길을 걸으면서 엄마가 바지가 젖는 그런 장면이
선생님 머릿속에 딱 떠올라. 여러분도 떠올라? 떠오르죠?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감동받은 부분을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여기에 감동받은 까닭이 무엇이냐고? 아들이 학교 가기 싫어한 마음을 되돌리려고 노력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느꼈기 때문에, 말로만 한 게 아니고 어머니께서 아들을 이렇게 마음을 돌리고 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야 학교 가야지 이렇게 혼내는 게 아니고 뭔가 아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전달됐기 때문에 선생님도 감동받았어. 여러분은 어떤지 감동받은 부분에 한번 써줘. 다 썼으면은 이것을 다 모아서 글로 쓰면은 돼요. 생각이나 느낌이 드러나도록 글쓰기. 이 글이 뭐라고 했죠? 바로 독서 감상문이에요. 독서 감상문 많이 어렵지 않아요. 앞에 썼던 내용을 정리해서 모아서 이제 정리하면 돼요. 한번 선생님이 예시로 썼는 거를 참고해 볼까요? 이 글을 읽고 학교 가기 싫어하는 아들을 위해 이슬을 털어주시고 품속에서 새 양말과 신발을 꺼내주시는 어머니의 모습에 감동을 느꼈다. 나도 아들과 마찬가지로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힘들어서 학교에 가기 싫을 때가 있었다. 아침에 잘 일어나지 못하는 나를 매번 깨워주시는 우리 어머니의 마음도 학교 가기 싫어하는 아들의 마음을 되돌리려고 참된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는 이 글의 어머니와 같은 마음일 거다. 앞으로는 꼭 아침 일찍 스스로 일어나 학교 가는 아이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다. 선생님 어릴 때 생각하면서 이렇게 독서 감상문을 썼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도 학교 가는 장면을 떠올려보고 여러분 엄마랑 추억도 떠올려보면 엄마는 어떻게 깨우는지 그런 걸 떠올려보면서 여러분의 느낌, 앞으로는 조금 더 스스로 일찍 일어나서 학교 가는 아이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한 부분까지 이렇게 써주면 독서 감상문은 끝이에요. 여러분도 써줄 수 있죠? 네, 그러면은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예요. 오늘은 뭘 했냐면은 우선 글을 읽었어요. 글을 읽고 감동받은 부분을 찾았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내 생각과 느낌을 썼어요. 이것이 무엇을 하는 과정이었죠? 독서 감상문을 쓰는 과정이었어요. 독서 감상문 쓰는 방법은 우선 책에서 감동받은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어떤 부분에서 우리는 감동을 받냐 하면요, 나의 경험과 비슷하거나 생각이 비슷하면 감동받아요. 왜냐하면 공감할 수 있거든. 아 나도 그래 하면서. 그리고 질문이나 생각이 많이 생기는 부분에서 또 감동을 잘 받아요. 마지막으로 기쁨, 슬픔, 화남, 놀라움, 즐거움 등 감정을 강하게 느끼는 부분, 감정을 강하게 느꼈다라는 것이 바로 감동인 거거든. 이런 부분에서 감동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감동받은 부분을 찾아보면 된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 책을 읽을 때 앞으로는 책에서 내가 가장 인상 깊게 읽은 부분, 어떤 것을 느꼈는지 감동받은 부분을 한번 찾아보고 그것을 글로 짧게 남겨보세요. 알겠죠? 그럼 오늘 국어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8번째 수업 시간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